여러분 실험실 다이아몬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실험실에서 천연 다이아몬드와 물리화학적으로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게 실험실 다이아몬드고 합성 다이아몬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도 부르죠. 이 합성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는데 어떤 업계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을 우리가 Disruptive Technology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합성 다이아몬드가 Disruptive Technology의 너무나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곳에 직접 와서 실험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환상을 파는 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를 줘야 된다라는 마케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귀하고 소중한 보석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한다고도 해서 다이아몬드 카르텔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합성 다이아몬드는 실험실에서 자연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서 몇 억 년이 아닌 몇 주 안에 만드는 다이아몬드고, 과거에는 품질 때문에 주로 산업용으로 쓰였다면은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투명도나 색깔이 좋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큐빅 같은 다이아몬드랑 비슷한 모조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합성 다이아몬드는 물리화학적으로 천연 다이아몬드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성 다이아몬드의 시장 사이즈가 2016년에는 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이게 12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15조, 16조 정도의 규모잖아요.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 때문에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도 작년 대비 한 4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곳에 와 있으니까 합성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한번 보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다이아몬드의 강성혁 감정사입니다. 제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기계를 보러 온다고 해서 굉장히 흥분이 돼서 왔는데, 네. 저는 엄청나게 큰 기계를 생각했어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의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방식은 조금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CBD 공법이라고 해요. 미키님께서 보셨던 거는 고온 고압 방식의 1세대 방식, 제가 편의상 얘기하면은, 그래서 높은 압력과 높은 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커다란 기계에서 키우기 때문에 약간 공정 효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챔버, 진공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관 속에서 저희가 진공의 상태를 만들고 수소와 마이크로웨이브의 화학작용을 통해서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나면 다이아몬드의 주 원료인 메탄가스가 주입되게 되고요. 메탄가스가 중력에 의해서 플라즈마를 통과하면서 가라앉을 때 순수하게 탄소 원자만 다이아몬드 시드에 증착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네. 지금 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시작은 아주 얇게 간 다이아몬드를 안에 넣고 맞습니다. 그 위에 다이아몬드가 자라게 하는 게 원리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굴려서 부풀리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다이아몬드의 씨앗에다가 탄소 원자를 붙여서 더 큰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이아몬드 저희가 샘플링 키우던 작업인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0시간 정도 다이아몬드를 키운 거거든요. 저희가 1kg짜리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는 대략 높이가 한 4mm 정도 필요해요. 네. 400에서 500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00시간 정도 키웠기 때문에 대략 한 2mm에서 3mm 사이의 다이아몬드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캐럿까지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가공했을 때 5캐럿까지 키울 수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최고의 기록은 대략 35캐럿 정도 라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랑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 차이를 보통 몇 배로 보세요? 크기와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1캐럿을 예로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상 등급의 천연 다이아몬드가 대략 1,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네. 이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같은 등급으로 구매하게 되면은 대략 300만 원 전후, 그래서 한 5분의 1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봐야 되는데, 네. 가공도 한국에서 다 하세요? 네, 가공도 저희 공방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95%, 전 세계 물량의 95% 이상은 다 인도 수라트에서 다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도 연마사들을 현지에서 스카우트를 하고요. 총 3분의 연마사가 지금 저희 공방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제 제가 들은 거는 전문가가 봐도 네. 천연과 합성 다이아몬드는 구분 못한다 네. 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다이아몬드 감정사가 현미경으로 봐도 천연과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의 물성이 100% 같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할 때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겨울에 고드름이라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냉동실에 가거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똑같은 얼음인데 그쵸. 어떤 색이 차이구나. 네, 생성의 기온에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태양광이든 뭐 일반 조명 라이트든 어디서든 특정한 조건이 없는 한 구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KDT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고 그게 전 세계에서 8번째라고 들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개수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우리나라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키울 수 있는 국가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서 8번째 국가가 되는 거고요. 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유일무이하고 그 7개는 어디예요? 나라가? 미국이 있고요. 네.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독일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여기서 연마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마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연마하는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희가 실험실에서 키웠던 다이아몬드가 다 자라게 되면 이렇게 요거는 지금 총 중량은 한 7캐럿 정도 되는 거고요. 요거를 저희가 가공했을 때 1캐럿 또는 2캐럿까지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제 유리나 아크릴처럼 보이는데 네. 천연 다이아몬드도 저희가 원석의 상태로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가공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 종로에서 합성 다이아몬드 원석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석이 연마되고 가공까지 돼가지고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합성 다이아가 만들어지고 가공되는 거를 직접 보니까 합성 다이아와 천연 다이아를 구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개의 가격 차이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서 구하는 어떤 것을 인간의 기술로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조 가죽이나 인조 대리석 같은 제품이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거지 합성 다이아몬드 처럼 물리화학적으로 똑같은 제품은 아니니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 합성 다이아몬드처럼 물리화학적으로 똑같은 것을 인간이 만든 예를 생각해 보면은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은 금보다 비싼 금속이었어서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면 알루미늄 그릇으로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험실에서 똑같은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게 된 이유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알루미늄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속이 되었죠. 그래서 알루미늄의 예는 합성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천연의 의미는 없어지고 저렴한 금속이 된 사례겠죠. 두 번째로 천연과 똑같은 제품을 키우는 좋은 예가 양식, 광어 같은 어류 식재료들이에요. 물론 천연산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자연산의 가격이 높을 때도 있지만 양식 가격이 더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식, 어류 식재료의 예는 천연과 양식이 공존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의 예를 보면은 완전 천연에서 나오는 진주도 있고 조개가루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조 진주도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사는 대부분의 진주는 양식 진주예요. 그래서 어디서 천연 진주라고 판매하는 진주의 대부분은 천연 양식 진주예요. 양식 진주 덕분에 진주의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졌지요.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인간이 기르는 진주가 나온 이후에는 천연산을 대부분 교체해버린 케이스겠죠.
이렇게 알루미늄, 양식 어류, 진주의 예를 보면은 천연 다이아몬드가 합성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는 자신들의 합성 다이아몬드 브랜드인 라이트박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조금 저렴한 이미지로 팔고 있어요. 이게 자신들의 천연 다이아몬드의 이미지와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합성 다이아몬드를 보니까 천연 다이아와 합성 다이아의 차이를 전문가도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천연 다이아몬드를 몇 배나 높은 가격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알로드에 와서 나한테는 어떤 다이아몬드 제품이 어울리는지 쭉 보다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다이아몬드 팔찌예요. 이렇게 작은 다이아몬드가 일렬로 쭉 있는 팔찌를 테니스 팔찌라고 불러요. 1987년에 US 오픈에서 크리스 에버트 선수가 이런 팔찌라고 경기를 하다가 이 팔찌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팔찌를 찾기 위해서 경기를 중단을 시킵니다. 그 이후부터 이런 팔찌를 테니스 팔찌라고 부르고 있고, 예쁘지 않나요? 인간 역사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소수만 누릴 수 있었던 어떤 물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나 거울이나 손목시계나 모두 그런 예겠지요. 합성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라는 이 멋진 보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기술 발전의 아주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